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예시하는 개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의 특성과 기운과 물상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를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수를 보는 조건은 첫째로 청탁을 봐야 됩니다. 청탁. 맑으냐 탁하냐, 맑으냐 지저분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천을 봐야 됩니다. 심천. 심천에는 깊으냐 혹은 얕으냐. 깊다 얕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와 윤을 봐야 됩니다. 유와 윤은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윤은 뭐예요? 적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적시는 거. 요 개수를 볼 때는 요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개수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가 있고 개수의 용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천을 보는 겁니다. 귀천. 신분이 높으냐 신분이 낮으냐 하는 것이 귀천이죠. 그 다음에 심천은 뭐예요? 능량을 봅니다. 능량.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 이 에너지의 강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와 유는 뭐냐면 용도를 보는 겁니다. 개수가 어떤 쓰임을 갖고 있는 개수냐, 이것을 알아내려면 청탁과 심청과 유윤을 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는 개수라는 것은 이 알이 자연으로 비유하면 알, 그러니까 동물로 비유한다면 알의 특징이 있고 식물로 비유하면 씨앗의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이렇게 정리돼 갖고 축약된 상태로 에너지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에너지가 안에 있다. 에너지의 위치는 안에 있는데, 위치는 그 에너지의 방향은 뭐예요? 밖을 향하고 있다. 이게 밖을. 이렇게 밖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개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뭐냐면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갖고 축약된 상태로 그 엑기스 에너지가 안에 정점으로 모여 있는 상태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그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개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헤아릴 규다 그랬습니다. 헤아릴 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때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즉 준비가 끝나서 목으로, 개수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수는 목으로 가죠. 목으로. 그러니까는 목으로 가려고 헤아리는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이 개수의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개수와 임수는 같은 수이지만 임수와 개수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완전히 좀 다르죠. 임수는 모이는 상태고 개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임수는 보통 우리가 모여있는 물이니까는 우리가 이제 바다나 이런 걸로서
바닷물로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지만 이 개수는 뭐예요? 민물입니다. 민물. 바다가 아니고 민물. 다시 말하면은 강이나 시냇물 뭐 이런 거죠. 사람이 가까이서 써먹을 수 있는 물이 개수다 이거죠. 임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물이다 하는 것이 개수입니다. 개수의 그 상태와 쓰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와 윤으로서 분류를 합니다. 유와 윤으로서. 개수가 물리적 용량이 있으면 유로서 사용하므로 주체적으로 사용되고 물리적 용량이 적으면 윤으로서 작용하여 대상에게 스며들어 생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생산성 부여. 대상에게. 그러니까 유가 되면은 주체적으로 내가 쓰는 거고 윤이 되게 되면 대상에게 생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수가 물리적 용량이 있으면 유로서 사용하므로 주체적으로 사용되고 물리적 용량이 적으면 윤으로서 작용하여 대상에게 스며들어서 생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상의 쓰임을 규정하는데 대상을 지원하고 서브하거나 참모 역할을 하여 대상을 빛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대상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입니다.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그 작용법이 모두 다릅니다. 임수는 이렇게 수평작용을 합니다. 수평작용을 하기 때문에 좌우로 흘러갑니다. 근데 개수는 수직작용을 하죠. 수직작용. 그래서 개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임수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고는 개수는 변화가 많아서 비도 되었다가 눈도 되었다가 소리로도 되었다가 구름으로도 되었다가 안개로도 되었다가 아지랑이도 되었다가 샘물도 되었다가 개우물도 되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하여 긍정적으로 보면 적응력이 좋고 적응력이 좋고 부정적으로 보면 변덕이 많다. 변덕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수는 첫째로 침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만 보여도 스며들고 둘째로 개수는 첫째로 침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만 있어도 스며듭니다. 그 둘째로는 적응력이 좋습니다. 적응력. 그래서 외부의 모양에 맞추어 존재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응집력과 흡착력이 좋습니다. 응집력과 흡착력이 좋아서 불을 끄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불을 끄는 것은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 불은 산소가 있으므로 더욱 살아나는데 과학적 원리에 의하면 그 산소를 흡착하여 산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개수가 수량이 많아서 유하면 유동성이 강해져서 대상이 없으면 어디로 흐를지 모릅니다. 개수가 수량이 약하면 윤하는 작용을 하여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대상이 없을 때는 작용이 나타나질 않죠. 개수는 자연물상으로 보면 지상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물로서 뭐 샘물이라든가 혹은 개울물, 뭐 시냇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작용하는 물은 이건 지상이고, 하늘에서 작용하는 물은 비도 됐다가 안개도 됐다가 눈도 됐다가 아지랑이 혹은 구름, 이슬, 서리, 우박 등으로 자연적 환경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비는 내릴수록 만물이 싱그러워지고 자라서 날씨가 풀리고 환경이 파릇파릇해지고 펼치는 작용이 강해지고 만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모성애가 강하고, 여름비는 더위와 가뭄을 식혀주는 단비 역할을 하고, 이제 비도 이 개수도 계절에 따라서 봄비, 여름비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가을비는 차가워서 황량하고 비가 내릴수록 을씨년스럽습니다. 가을비는 만물을 정리하는 비로 숫살지기가 발동되어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비로서 겨울을 대비하죠. 겨울비는 추위를 제속하는 비요. 겨울에는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비가 되고 날씨가 추우면 눈이 되겠죠. 이 겨울비는 도리어 복사열을 만들어서 추위를 억제하고 봄을 준비하는 수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개수가 쓰여지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임수는 물의 흐름이 크게 작용하지만 개수는 물의 작용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작용하므로 안개나 이슬, 아지랑이, 서리, 구름 등으로 자연 변화에 따라 작용하며 비도 소낙비나 이슬비, 눈도 한방리냐 혹은 눈보라 등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유하는 개수는 샘물이나 시냇물이 되는데 제방이 있어야 샘물이 보호되고 시냇물이 수로를 따라서 수로가 확보되어 갖고 흩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잘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개수는 봄, 여름, 가을에는 습기를 발생시킵니다. 습기 발생을 시켜.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습기를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한기를 발생합니다. 차가운 한자 한기입니다. 개수는 지혜가 뭉쳐있는 것으로 현학, 다시 말하면 이제 철학이겠죠. 모든 정보가 한 군데로 압축된 게 개수 아닙니까? 도학. 그 다음에 지식업, 정보사업. 그 다음에 데이터업이 뭐 정보죠. 데이터. 그리고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단일하게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으로도 얘기합니다. 약. 인체로는 눈동자 혹은 신장 콩팥 부분을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생식기 혹은 비뇨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음용수 혹은 증류수도 되겠죠.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임수로 이렇게 변화하면은, 개수가 많아지면 임수가 되지 않습니까? 보슬비가 장마로 변하고 임수가 개수로 변화하면 정화된 물이나 사람이 필요하게 쓰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변화 무궁하므로 긍정적일 때는
임기응변, 순발력이 좋고 응용력이 또한 좋으나 부정적일 때는 감정 기복이 많고 변덕을 부립니다. 작은 물은 흐를 때 졸졸졸 소리를 내므로 항상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또 예지력이 있고 물은 잘 합치고 잘 스며들기 때문에 친화력이나 붙임성이 있고 사교성이 좋으며 유연성이 좋습니다. 감정적 성향이 강하여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 출생은 차가운 물이라 냉정하고 독한 면이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유통, 영업, 여행업, 그 다음에 정보사업, 음식물, 교육, 무역업, 기르고 키우는 속성이 강하여 교사나 공무원, 상담가, 또 양식, 양어장, 화해, 조경 등이 좋고 희생봉사 정신이 있어서 사회복지가 등이 좋습니다. 개수는 밤이라 어두운 데서 일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